배경이 움직이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플레이어가 디들 지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림이 필요하니까 우리 아까 검색했던 그 PNG 유형에 가서 자 이번에는 플로우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플로우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뭐 적당히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는 없네요. 더 가면 얘가 좀 비슷하긴 한데 너무 3차원적인 느낌이라서 2차원 쪽에는 좀 맞진 않는 것 같고요. 요 그림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네디들 그러니까 플로우로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자 10번으로 다운로드가 됐고요. 근데 얘도 크기가 너무 커요. 아까 보니까 5000이니까 이게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가 없어서 한 2000 정도로 이것도 줄이겠습니다. 사진 앱으로 가서 얘의 크기를 2000 정도로 줄여서 우리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2000 정도로 줄여서 자, 저장해서 D 드라이브 있으니까 D 드라이브에서 갖고 옵니다. 자, 이번에 갖고 온 거는 플로우입니다. 플로어. 자, 플로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플로우를 갖고 왔고, 근데 플로우를 갖고 왔는데 요 그림을 보면 얘를 이제 갖고 왔잖아요. 플로우를 갖고 와서 조정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거 좀 편집을 해야 됩니다. 뭐 그림판이나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데 유니티 에디터에서도 이 화면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만 편집을 하려면 스프라임 모드가 멀티로 가야 되니까 멀티로 가서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있어서 슬라이스를 이제 해줍니다. 슬라이스 하면 apply 슬라이스에서 apply를 해줬습니다. 하면 이번에는 자 이거는 다시 지우고요. 다시 갖고 왔을 때 잘렸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백이 딱 날아가고 원하는 부분만 딱 나왔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멀티플로 스프라이트 모드 멀티플로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슬라이스를 오토매틱으로 했고요. 해서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포탄 사격 게임에서도 했기 때문에 뭐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쭉하면 또 그러니까 게임이 좀 재밌으려면 요 크기가 좀 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플로어는 자 0번이 아니고 1번으로 이제 할게요. 요 플로어는 스카이는 이제 오어더린 레이어가 0번이지만 플로어는 0번이면 안 되고 1번이어야지 바로 앞으로 탁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게임으로 보면 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요. 요 판으로 우리가 점프를 할 건데요. 기준점은 그냥 0으로 그냥 삼겠습니다. 삼고 스케일은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뭐 이대로 두겠습니다. 스케일은 이렇게 두고 요 플로어를 하는데 요 플로어만 있으면 좀 밋밋하니까 요 플로어에다가 이 풀밭을 좀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보기 좋도록.
풀밭을 영어로 하면 grass니까 풀밭을 갖고 오는데 이게 3D 느낌이 나서 좀 괜찮네요. 그래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서 11번으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다시 요 11번으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우리 SS로 갖고 옵니다. 자, 이름은 grass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grass라고 붙이고 얘를 다시 오브젝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배경 위에, 그 다음에 플로우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2번으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만들어 줘야 되고, 크기가 얘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요 크기를 좀 맞춰 줍니다.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 주고요. 요런 정도에서 풀이 이제 우거진 느낌이 들도록 이제 해줍니다. 이런 정도로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래스는 크기가 뭐 크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얘는 우리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는 모양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림일 뿐이고, 실제 플레이어가 딛는 디딤돌은 플로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크기가 정확해야 되고, 그래스는 그냥 그림이라서 크기가 크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크기는 크더라도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 그래스는 스프라이드 에디터에서 잘라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플로우와 그래스는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얘도 포지션을 0으로 해줄게요.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이걸 살짝 해서 0으로 맞춰줍니다. 이게 원래 좌우가 잘 안 맞았던 모양이네요. 풀이 또 우거지도록 조금 더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플로우하고 그래스는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따로 떨어지게 하지 말고 같이 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create empty 이용해 가지고 그라운드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 요 그라운드 밑에 플로우와 그래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어 줄지는 우리 마음이니까. 자, 그라운드라는 게 있고, 요 그라운드가 플로우와 그래스를 같이 가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요 그라운드가 이제 발판 역할을 하려면 요 밑에 있는 요 플로우가 클라이더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네모나니까 add components 할 때 클라이더 2D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physics 2D로 가서 클라이더 2D 해주는데 네모나니까 박스로 그냥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박스로 선택해서 보니까 여기 요 플로우에 박스 클라이더가 생겼습니다. 박스 클라이드가 생겨서 이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클라이더 2D가 생긴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라운드도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그라운드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스크롤 백그라운드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더 편한 거는 그라운드는 한번 왼쪽으로 흘러가면 다시 재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용이 끝난 오브젝트가 됩니다. 사용이 끝난 오브젝트는 디스트로이를 해주면 되니까 이 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를 생성하기 위한 코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스크롤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제 그라운드를 스크롤을 해줍니다. 자, 스크롤 그라운드를 이제 해주고요. 이 스크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라운드 쪽에 스크립트를 이제 넣어줍니다. 이 포지션은 0, 0, 0으로 딱 할게요. 예, 포지션은 요 값들도 그냥 포지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 0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스는 위치가 안 맞으니까 위치 맞도록 살짝만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게임에 봤을 때 게임 모드에서 자, 하늘 위에 떠 있는 발판으로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큰 문제 없는 거고요. 자, 요 발판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 스크롤 그라운드에도 움직이게 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크롤 백그라운드하고 거의 동일화됐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이제 코드 작성하는데 자, 스크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도 퍼블릭으로 플롯 자료형인 스피드를 하는데 배경보다는 그라운드가 더 빨리 움직여야죠. 멀리 있는 거는 천천히 움직이고 가까이 있는 건 빨리 움직이니까 원근감을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그라운드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1초당 유닛 3개를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이도록 이제 하고요.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우리 지난번하고 이제 똑같으니까 자, 벡터 3로 움직일 방향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벡터 3에 있는 왼쪽 편,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레프트에다가 스피드 곱하기 시간은 항상 델타 타임으로 해서 얘를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스크롤이 될 겁니다. 잘 되는지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배경보다는 더 빨리 그라운드가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그라운드가 화면에서 사라지면 이제 디스트로이가 돼야죠. 그러려면 이제 크기를 봐야 되니까 크기가 유닛이 몇 유닛인가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5 유닛을 생각하면 넉넉하겠네요. 5 유닛 생각하면. 그래서 이 그라운드의 위스는 5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넉넉합니다. 자, 플롯으로 저 위스는 5 유닛입니다. 5 유닛보다 더 작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민은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그러니까 얘가 사라진 거를 알려면 5 유닛이니까 왼편 기준으로 이 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5 유닛이니까 한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 오브젝트는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우리 오브젝트를 지금 만들었고요. 저 오브젝트 만들었습니다. 이 크기는 대략 한 5유닛 정도라고 봤습니다. 중심 기준으로 하면 얘가 2.5가 되겠고요. 2.5. 그래서 얘가 사라졌다고 느끼려고 하면 이 중심점이 한 마이너스 3 정도만 되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크린에서 가장 요 왼쪽으로 이제 간 게
우리가 마이너스 9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라고 생각했으니까 요 마이너스 9라고 생각한 거에다가 3 정도 빼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센터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면 이 오브젝트는 시야에서 완전하게 사라진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됐다는 거는 여기가 얼마가 됐다는 겁니까? 2.5로 이제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9.5가 됐다는 거죠. 근데 스크린의 끝은 마이너스 9였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놓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width는 그러니까 5.0인데 이거는 그라운드의 width입니다. 그라운드의 width가 요 정도인 거고, 우리가 아까 했던 요 width는 스크린의 width거든요. 스크린의 width가 아니고 아까는 이제 백그라운드의 width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그라운드의 폭입니다. 그라운드의 폭이고, 지금 xmin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아까랑 똑같이, 자, 만약에 트랜스폼 밑에 있는, 자, 포지션 밑에 있는 x가, 자, x민보다 이제 작아요. 그러면 사라지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단순히 x민보다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요 width의 반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코드는 아까는 이제 동일합니다. 얘랑 이제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width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이번에 또 해줘야 되는 게, 이 오브젝트가 시야에서 사라진 경우에 배경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그려줬지만 그라운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파괴를 시키면 됩니다. 디스트로이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야에서 사라지면 파괴시킨다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얘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쭉 사라진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가 사라지는 거 봐야 됩니다.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없어졌죠.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는 우리가 계속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팹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를 SS로 갖고 와서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그라운드라는 프리팹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요 그라운드는 없애지 말고 앞으로 끌어가서 게임이 딱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데 난수 발생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요 그라운드를 이제 생성을 해 주는데, 생성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또 필요하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create empty로 empty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얘는 그라운드에 대한 생성 포인트입니다. 자, 그라운드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초기 값은 그냥 0으로 하면 됩니다. 자, 0으로 하고, 요 그라운드 포인트에다가 코드를 만들어서 그라운드를 난수로 생성을 할 겁니다. 그 난수로 생성을 하기 위한 코드, 그러니까 make ground라고 하는 코드를 하나 C# 스크립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ake ground입니다. 자, make ground라고 하는 C#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 make ground는 ground 포인트에 연결이 돼서 구동이 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연결이 지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럼 그라운드 포인트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그라운드 포인트는
아무런 일도 하는 건 아닌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실행이 된 겁니다. 실행이 된 거니까 이 실행이 된 거에다가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도 실행이 됩니다. 이걸 염두에 놓고 make ground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포탄 사격 게임에서 공 만들던 거하고 똑같아요. 게임 오브젝트를 전용으로 받아서 자 public ground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이제 받습니다. 얘를 받기 위해서는 이 ground라고 하는 게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프리팹으로 만든 ground를 가지고 초기화를 합니다. make ground 쪽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ground라는 프리팹으로 초기화가 되죠. 얘를 일정 시간마다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줄 때는 일단 public 자 플러스로 start time 자 최초 언제 만들어줄지 한 1초 뒤에 한번 만들어줄까요? 그리고 어떤 주기로 이제 만들어줄지 자 make race로 해가지고 한 3초 정도 해볼까요? 자 3초에 하나씩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고 계속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함수를 주기적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import repeating 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내가 만들어줄 함수는 make ground입니다. 시작 시간은 start time에서 make race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make ground는 현재 없는 함수니까 이름을 복사해다가 make groun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가 어떤 뜻인가 하면 make ground라는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은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make ground를 호출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1초 뒤에 호출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3초 주기로 호출을 하니까 얘 호출하는 거는 1초, 4초, 7초, 10초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호출할 때 하는 역할은 이 make ground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스턴스화라고 해서 instantiate이라고 해서 ground를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하는 위치도 중요하니까 자 트랜스폼에 일단 포지션 원래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 로테이션으로 생성을 하는데 자 우리는 자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 포인트 위치에다가 생성할 게 아니고 y좌표는 난수 발생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은 사용하지 않고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벡터 3로 만들어 줄 겁니다. 벡터 3로 만들어서 얘를 벡터 3로 이제 해줄 겁니다. 그럼 벡터 3에 x 좌표 값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 x 좌표 값은 자 아무데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원점 기준 해가지고 유닛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9번째에 생성을 해주면 갑자기 생겼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화면에 안 보이던 게 출현했다고 이게 생각을 하겠죠. 유닛을 헤아려서 9번째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주는데 이때 이 y값은 난수를 발생을 해야 됩니다. y값은 난수를 발생하고 z값은 0으로 해서 해주면 되고요. 난수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자 랜덤에 range가 있습니다. 요 랜덤 레인지로 이제 발생을 해 주는데 이 격차가 너무 크면 그 점프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해 줘야 돼서 요거를 우리 외부에서도 변경할 수 있도록 ymax하고 ymin을
정의를 좀 해둘게요. 한 3 정도 해볼까요? 자, public 플러스로 y min은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격차가 한 6 정도 되도록 한번 해봅니다. 요게 좋을지 나쁠지는 우리 직접 실행을 하면서 결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엔진이 좋은 점은 원래는 수학적으로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3D 그래픽스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스타트 타임은 얘가 좋은지, 메이크 레이스는 얘가 좋은지 대충 한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난수 발생도 격차가 너무 큰지 작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실행을 하면서 고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를 다 퍼블릭으로 선언했습니다.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게임 엔진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생성이 되는가 가서 한번 플레이 하면서 한번 봅니다. 자, 3초로 하니까 너무 드문드문 생기네요. 점프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난수 발생해가지고 높이는 조정하고 있는데 높이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높게도 왔다가 낮게도 왔다가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요 메이크 레이시 너무 긴 것 같아요. 요걸 좀 짧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그라운드 포인트로 가면 퍼블릭으로 했던 멤버 변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바꾸어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그러니까 점프할 만하죠. 요 정도는 점프할 것 같으니까 얘는 2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은 간격이 너무 또 길어진 느낌이니까 얘는 한 0.2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0.2로 해서 간격이 어떤가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가까이 생겼네요. 가까이 생겼으니까 얘는 0.5로 조정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거의 이제 근접해서 날라오는 건데 그것도 살짝 뒤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이제 그라운드가 생겨서 얘는 간격이 너무 또 높네요. 너무 높아서 점프할 수 있을라나? 그건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의 능력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에서 이제 배경과 그라운드 생성하는 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